쿠바는 트럼프가 최대 압박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은 궁지에 몰린 정권들이 흔히 하듯이 두려움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위기는 하바나가 300대 이상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관타나모 미군 기지, 미국 선박, 심지어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를 상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직 공격은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신호는 심각합니다. 쿠바는 힘이 약해지고 군사 장비가 노후했으며 워싱턴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러시아와 이란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며 백악관을 겁주기 위해 장거리 드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미국 뒷마당의 직접적 도발로 간주하며 정치적 해석도 매우 내목합니다. 하바나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공세가 쿠바 독재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트럼프는 쿠바 정권을 떨게 만들기 위해 하바나에 직접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CIA, 법무부, 경제적 압박, 그리고 쿠바가 플로리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의 거점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CIA 국장 존 래드클리프는 목요일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그는 현지 당국의 적대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CIA 관계자에게서 나온 이 문장은 경고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서방군은 미국의 적들이 노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쿠바가 하고 있는 일은 간단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섬의 전략적 지점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공격용 드론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이 2023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쿠바 당국은 지난달에도 더 많은 드론과 러시아산 군사 장비를 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는 전통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 즉 드론을 협박 도구로 사용해 워싱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을 선택한 것 자체가 약점을 드러냅니다. 쿠바는 현대적인 군사 강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쿠바 당국이 인용한 해당 보고서에서도 워싱턴에서는 쿠바 전투기에 대해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쿠바에 실제로 비행 가능한 전투기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값싸고 이동이 쉽고 추적이 어려운 무기로 군사적 실패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궁지에 몰린 정부의 논리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수 없을 때는 상대방에게 위험과 공포, 정치적 비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관타나모 기지가 이번 위기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 기지가 쿠바 안에 위치해 있고 미국의 군사적 존재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엑시오스의 보도처럼 쿠바 정권이 정말로 관타나모 기지 공격을 논의했다면 백악관은 이를 단순한 허세로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관타나모는 먼 상징이 아닙니다. 그곳은 현재 운용 중인 미국 군사시설로 정치적, 전략적, 심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공격은 워싱턴에서 직접적인 침략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키웨스트도 언급된 이유는 하바나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짧은 거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장거리 드론은 대양을 건널 필요도 없고 몇 시간씩 깊은 방어망을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영토와 붙어있는 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반응은 강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쿠바가 워싱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권이 미국 국민과 미군 근처에 공격 능력을 배치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바나는 워싱턴이 제재와 잠재적인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대응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쿠바는 위협하지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섬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외부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드론에 대한 의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계속해서 압박에 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쿠바를 더 큰 판의 한 조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하바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엑시오스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군사 고문들이 쿠바 수도에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신호정보 수집 시설이 있고 쿠바는 이란이 어떻게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했는지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해석은 무겁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적들이 카리브해에서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작은 거점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존재는 위기의 양상을 바꿉니다. 최근 분쟁에서 드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비교적 저렴한 장비로도 기지, 선박, 공항, 그리고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바가 이런 논리를 따라하려고 한다면 그 정권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사는 것입니다. 쿠바는 현대적 공군력 없이도 미국을 해칠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미국 당국이 쿠바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싱턴은 아바나가 내일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은 관계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군사적 계획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위협이 실제 공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쿠바 정권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의 정치적 신조는 항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법무부도 또 다른 강경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인도주의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의 비행기 2대를 격추시킨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려는 것입니다. 1996.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 소식통들이 이 기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주에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쿠바의 옛 지도부가 다시 한번 워싱턴에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법적 쟁점은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경로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정보 당국은 드론과 외부 적들과의 연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카스트로 정권 엘리트의 역사적 책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분명합니다. 쿠바는 단순히 나쁜 소식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치적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쿠바 정권의 진짜 두려움도 보여줍니다. 아바나는 동맹국 몰락과 워싱턴의 적대 정부에 대한 강경 노선을 목격하며 지역 내 처벌받지 않는 시간이 줄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위험해 보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플로리다 근처에서 위험해 보이는 것이 바로 트럼프에게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드론이 섬 전체에 퍼져 있다면 미국의 대응은 어떤 폭발보다도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 대응은 제재, 금융봉쇄, 정보작전, 관타나모의 군사력 강화 또는 쿠바 지도부에 대한 공개 압박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정보 자료를 확인한다면 압박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타나모는 더 엄격히 감시되고 인근의 미국 선박들도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키웨스트는 아바나와 가까워 정치적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이야기를 갖게 됐습니다. 쿠바는 더 이상 실패한 카리브해 독재국이 아닙니다. 쿠바는 플로리다 바로 앞에 있는 미국의 적대 세력의 무장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